종이 위에 두 점을 찍어 봅니다. 하나는 여기, 하나는 저 끝입니다. 두 점을 잇는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이냐 물으면 우리는 망설임 없이 직선이라 답합니다. 하지만 그건 종이를 평평하게 펼쳐 두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종이를 접어 두 점을 맞대면 거리는 아예 사라집니다. 펜을 떼지 않고도 여기에서 저 끝으로 곧장 건너뛸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종이를 우주라고 불러볼까요? 빛조차 수만 년을 달려야 닿는 두 별을 접어서 한 걸음으로 이을 수 있을까요? 그 접힌 자리에 생기는 통로를 우리는 워몰이라 부릅니다. 영화가 사랑하는 지름길이고 공상과학이 가장 아끼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워몰은 정말로 이 우주 어딘가에 실제할까요? 놀랍게도 물리학의 대답은 예도 아니오도 아닙니다. 방정식은 워몰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자연은 아직 단 하나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둘 사이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공간을 텅 빈 무대라고 생각했습니다. 별과 행성을 모두 걷어내도 남는 변하지 않는 배경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위에서 우주의 사건들이 펼쳐질 뿐 무대 자체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이 그림을 통째로 뒤집은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그의 일반 상대성이론은 공간과 시간이 하나로 엮인 무대이며 그 무대가 위에 놓인 것들에 따라 휘어진다고 말합니다. 무거운 별은 자기 주위의 시공간을 눌러 우묵하게 만듭니다. 그 비탈을 따라 행성이 굴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중력입니다. 이건 상상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919년 일식 때 태양 곁을 스친 별빛이 실제로 휘어져 도착하는 것이 관측으로 확인됐습니다. 시공간이 태양의 무게에 눌려 굽어 있었던 겁니다. 이 굽음은 지금도 망원경이 매일 확인합니다. 먼 은하의 빛이 앞쪽 천체의 중력에 휘어 하나의 천체가 여러 개로 겹쳐 보이기도 하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늘어나고 휘어지는 천이라면 접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접다 못해 두 곳을 뚫어 이어 붙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워몰의 이야기는 바로 그 상상에서 출발합니다. 워몰을 수학으로 처음 마주친 사람도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1935년 그는 젊은 동료 네이선 로젠과 함께 한 편의 논문을 발표합니다. 원래 목적은 워몰이 아니었습니다. 방정식에 자꾸 나타나는 골칫거리, 무한대로 발산하는 특이점을 지우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풀이 속에서 뜻밖의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시공간이 두 겹으로 접히고 그 사이를 잇는 하나의 좁은 목입니다. 훗날 아인슈타인 로젠 다리라 불린 이 구조가 워몰의 첫 얼굴입니다. 워몰이라는 이름은 그로부터 20여 년 뒤 물리학자 존 휠러가 붙였습니다. 사과를 관통하는 벌레굴처럼 시공간에도 지름길 굴이 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다리를 떠올리면 블랙홀조차 달리 보입니다. 모든 것을 삼키는 감옥이 아니라 어딘가 다른 우주로 뚫린 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반대편에는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거울 우주가 있고 그곳의 블랙홀은 삼키는 대신 뱉어냅니다. 아무것도 들이지 않고 오직 내보내기만 하는 그것을 우리는 화이트홀이라 부릅니다. 다만 화이트홀은 아직 관측된 적이 없어서 어디까지나 방정식이 그리는 가능성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낭만적인 그림입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 로젠 다리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건너는 데 무한한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다리의 한가운데가 스스로 오므라들어 끊어집니다. 입구에는 한 번 넘으면 되돌아 나올 수 없는 사건 지평선이 버티고 있습니다. 블랙홀로 뛰어든 사람은 반대편 우주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저 그 안에서 사라질 뿐입니다. 통과할 수 있는 워몰을 처음으로 완전하게 그려낸 것은
1973년이었습니다. 물리학자 호머 앨리스는 특이점도 사건 지평선도 없는 통로를 수학으로 얻어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통과 가능 웜홀 모델이고 영화 인터스텔라 속 웜홀도 바로 이 계열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우주에는 웜홀이 있을까요? 어떤 물리학자들은 그 답을 우주의 첫 순간에서 찾습니다. 빅뱅 직후 원자보다 훨씬 작은 규모에서는 공간 자체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 요동 속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웜홀들이 무수히 생겨났을지도 모릅니다. 태어난 직후 우주가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면서 그 미세한 통로의 양끝이 수광년 밖으로 흩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론은 그 통로 안쪽을 우주끈이라 불리는 가느다란 에너지의 실이 지탱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웜홀은 지금도 우주 곳곳에 숨어 발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깥에서 보면 웜홀의 입구와 블랙홀은 거의 구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는 은하 중심의 거대한 블랙홀이 사실은 웜홀의 입구일 수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물론 그 중심까지 가서 확인할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의문이 남습니다. 정말 있다면 왜 우리는 하나도 보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하고도 가혹합니다. 웜홀을 만드는 방식이 무엇이든 중력이 늘 그 통로를 오므려 닫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열어둘 버팀목이 없으면 통로는 열리기도 전에 끊어지고 맙니다. 닫히려는 웜홀을 사람이 지나갈 수 있게 열어두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질문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파고든 사람이 물리학자 킵 손과 그의 제자 마이클 모리스입니다. 1988년 두 사람은 통과 가능한 웜홀이 갖춰야 할 조건을 하나씩 따져봅니다. 흥미롭게도 그 출발점은 칼 세이건의 소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세운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웜홀은 멀리 떨어진 두 지점을 실제로 이어야 합니다. 지구와 목성처럼 말입니다. 둘째, 되돌아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사건 지평선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 통로가 넉넉해서 안을 지나는 사람이 조성력에 찢기지 않아야 합니다. 머리와 발에 걸리는 중력의 차이가 너무 크면 몸이 국수 가락처럼 늘어나 버리니까요. 여기까지는 설계도의 문제입니다. 진짜 벽은 그 다음입니다. 중력은 웜홀의 목구멍을 끊임없이 조여 닫으려 합니다. 그 목을 열어두려면 안쪽에서 시공간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보통의 물질은 전부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웜홀에 필요한 것은 정반대로 밀어내는 재료, 음의 에너지를 지닌 이생물질입니다. 반중력처럼 작용하는 자연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물질이죠. 다만 완전히 공상만은 아닙니다. 텅 빈 진공조차 사실은 완전히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는 입자와 반입자가 끊임없이 생겼다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두 금속판을 아주 가까이 마주 세우면 그 사이의 압력이 바깥보다 낮아집니다. 카시미르 효과라 불리는 이 현상은 1997년 정밀한 실험으로 측정되었고 지금도 웜홀을 열어둘 후보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론의 최전선에서도 실마리가 나옵니다. 최근 물리학자들은 양자 효과가 만드는 미세한 음의 에너지로 웜홀의 목을 잠깐이나마 열어둘 수 있음을 계산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그런 통로로도 빛보다 빠른 지름길이나 과거로의 여행은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재료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규모입니다. 사람이 지날 웜홀을 지탱하려면 그 압력은 중성자별의 중심보다도 커야 합니다. 원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전히
우리 기술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웜홀에는 물리학자들을 더 깊이 불편하게 만드는 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렵사리 통로를 열어두는데 성공했다고 해볼까요? 이제 그 양 끝을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면 두 입구 사이에 시간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한쪽 입구의 시계가 다른 쪽보다 느리게 가는 겁니다. 그 순간 웜홀은 공간의 지름길을 넘어 시간의 지름길이 됩니다. 한쪽으로 들어가 다른 쪽으로 나오면 출발한 순간보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니까요. 1988년 손과 모리스는 동료 울비 유르체베르와 함께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통과 가능한 웜홀이 있다면 그것은 곧 타임머신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타임머신은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원인이 결과를 앞선다는 인과율입니다. 과거로 돌아가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일을 바꿔버린다면 지금의 나는 대체 무엇이 될까요? 많은 물리학자에게 이건 경고음입니다. 실제로 스티븐 호킹은 물리 법칙이 이런 시간 여행을 스스로 막고 있을 거라는 가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웜홀은 만들 수 없을 뿐 아니라 존재 자체가 금지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웜홀이 정말 시간마저 이을 수 있는지, 그 인과율의 미로는 그 자체로 하나의 긴 여정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따로 걷겠습니다. 이제 처음의 종이로 돌아옵니다. 두 점을 찍고 접어서 맞댔던 그 종입니다. 우리는 물었습니다. 우주도 그렇게 접을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긴 길을 돌아온 지금 물리학의 대답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방정식은 웜홀을 허락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시공간은 접히고 이어지고 통로를 낼 수 있습니다. 통과 가능한 웜홀의 설계도까지 우리는 이미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을 열어둘 음의 에너지, 그 막대한 대가 앞에서 자연은 아직 침묵합니다. 지금까지 관측된 웜홀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웜홀은 이 순간 오직 두 곳에만 존재합니다. 방정식을 적은 종이 위, 그리고 그것을 상상하는 우리의 마음속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연이 웜홀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웜홀이 불가능하다는 증명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없다고 밝혀진 것이 아니라 아직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수학은 허락했고 자연은 아직 보여주지 않았을 뿐이니까요. 그 열린 문장 사이에 다음 세대의 발견이 놓일 자리가 있습니다. 종이는 접힐 수 있다고 방정식은 100년째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주라는 종이도 정말 접힐 수 있을까요? 웜홀이 시간마저 이을 수 있는지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 이 채널의 웜홀 여정 전체는 아래 재생 목록에서 처음부터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